저는 오늘 아들에 대한 강의를 좀 할 건데 좀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거는 제가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만 힘들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이 힘듦의 종류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예를 들면은 자, 딸 키우는 어머님들은 보통 인터넷에 뭔가를 칠 때 딸 키우기를 치면 이런 것들이 주로 뜨는 것 같아요. 자, 딸 키우는 재미. 어머, 딸 키울만 나겠다. 딸 키울만 나겠네.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뜨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 보면은 아들자만 쳐도 아들 키우다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검색의 클래스가 다른 거죠? 네. 그럼 제가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들 키우기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려우시죠? 어머니 아들 키우세요? 어떠세요? 아들 키우기는? 어렵죠. 힘드시죠? 힘드시죠? 근데 우리가 늘 이게 좀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보다 늘 더 힘든 분들이 도처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루미코님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아들을 새 키우는 어머니. 또 한마디 진짜 미치겠어요. 그거거든요. 진짜요. 근데 왜냐면 첫째가 저희도 좀 내성적이에요. 근데 조용한 편이에요. 또 첫째만 데리고 나가면은 그거 안 해요. 진짜 조용해요. 괜찮아요. 근데 둘째가 가면은 그 얌전했던 아이가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시너지가. 네. 거기에다가 셋째는 지금 4살인데요.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거 형한테 마음에 안 들면 형을 막 때리는 거예요. 난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밖에 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자꾸 이따가 나가다가 우리 루미코 씨를 잠깐 보게 되면은 가벼운 목내라던가 정말 근데 든든한 부분도 있으시죠? 그렇죠. 네.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인데요. 그러니까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이 있잖아요. 딸 키우는 어머님들에 비해서요. 이것이 조금 짧습니다. 바로 수명. 실제 뉴스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실제로. 저 진짜 또 지는 것 같아요. 어떡해요. 할수 있을까? 어떡해요. 결국 제가 목내를 가끔 해야 된다는 게 굉장한 혼신으로 키우고 계신 거예요. 실제 기사 내용을 보면은 엄마는 중요한 게 아들을 많이 낳을수록 수명이 짧아드는 영향이 있습니다. 반면 딸은 몇 명을 출산하더라도 엄마의 수명을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사실이 아빠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실 거예요. 너무 웃긴다. 어떻게 보면 별로 놀랍지 않은 사실일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심증이 있었으나 물증이 없었던 부분이 오늘 드러난 거죠. 그죠? 네. 왜 우리는 이렇게 수명이 줄어들고 있을까? 왜 아빠는 수명이 줄어들지 않을까? 제가 아버님들을 많이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아버님들이 조금 더 동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동질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애가 막 산만하게 놀고 있어요. 막 이렇게 산만하게 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엄마들은 어때요? 봤을 때 왜 저래? 뭐야? 왜 이러지? 그러니까 엄마들이 힘들 때가 언제예요? 얘가 사고 칠 때도 힘들지만 그보다 더 힘들 때가 얘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도대체 왜 이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 네 마음이 왜 그래?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이럴 때 엄마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아빠들은 어때요? 애가 막 산만히 놀고 있어요. 근데 아빠들은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익숙한데 그런 거야? 나 이거 많이 겪어봤는데 이때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육아를 할 때 되게 무심한 듯한 아빠에게서 아들을 육아할 때는 조금 배워야 할 점도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아빠와 엄마는 육아법에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가서 엄마한테 가서 뭔가를 물어봐요. 엄마,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부분 대답을 해주려고 하죠. 근데 아이들이 가끔씩은 정말 쓸데기 없는 것을 물어보기도 해요. 저 필요하면 예를 들면은 엄마, 내 총 어디 있어? 저기 있잖아. 왜? 물어요. 너가 거기 놨잖아.
왜 물어보는 막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어머님들 대부분 내 아들이 되게 사랑하니까 대답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 물어보죠.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설거지 하다가도 물을 끄시고 짜증이 나도 한 번 더 참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치.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봐봐. 장난감 갖고 와봐.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끼우면은 이렇게 해서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오른쪽으로 끼워야 되고 이렇게 친절하게 되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물어보고 안 들어. 물어보고 안 들어. 딴짓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분이 어때요? 그때 수명이 줄어드는 거죠. 속이 터지. 그렇죠. 근데 아빠들은 어떻습니까? 아빠들은 조금 달라요. 그죠? 아들이라서 물어본다.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봅니다. 그 아빠들은 어떻게 하시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되게 자상한 아버님도 계시지만 어떤 아버님들은 되게 무심한 듯 시크한 듯 이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봐봐. 앉아. 해봐. 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거 보면 좀 어떤 생각 드십니까? 좀 답답하지 않나요? 이렇게 할 거면 내가 가르칠게 차라리. 막 이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아빠의 무심한 듯한 교육법이 어떨 때는 아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기도 한다. 왜 그러냐면은 남자와 여자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은 배워가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자애들은 조금 더 어른의 조언과 무언가 어떤 책에서 나온 지식 같은 걸 보고서는 위험을 피해가면서 배워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면 남자는 조금 더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 배워가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남자애들이 아빠의 무신경한 대답으로 인해 한 번 더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아들들이 엄마의 지나친 설명으로 인해 실험과 탐구의 기회를 빼앗기고 있는가. 그렇구나. 남자애들과 여자애들 배워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의 차이를 보면은 얘네들 학교 끝나고 났을 때 행동도 좀 다릅니다. 여자애들은 어떻죠? 학교 끝나고 문을 열고 가방을 내려놓으면서부터 위에서 방울이 터지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엄마 대박 있잖아. 뭐 샛별보 선생님이 누구 좋아하는 줄 알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딸 키우는 어머님들은 보통 있잖아요. 어떠시냐면은 꼭 학교를 가지 않으셔도 굳이 뭐 맞아요. 유치원 안 가셔도 적당히 거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알고 계신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자, 학교 끝나고 문을 열고 가방을 내려놓으면서부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잠깐만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엄마는 되게 궁금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되게 궁금하지 않나요? 아이가 학교에서 누구랑 싸우지는 않았을까? 짝꿍이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걔랑 좀 풀긴 했을까? 아니면 우리 아들이 좀 좋아하는 반찬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반찬 좀 어떨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아들이 와서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물어보죠. 그죠? 아들 오늘 학교 어땠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죠? 그럼 아들들이 보통 뭐라고 대답해요? 좋았어. 대부분이 몰라.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께 꼭 좀 강조를 드리는 게 학기 초에 꼭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되게 똘똘하게 생긴 여자의 어머님과 같이 네트워킹을 하는 일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학교 끝나고 나서 뭐 그렇게 숙제가 없어요. 뭐 그렇게 준비물이 없어요. 뭐 심지어 뭐 알림장도 안 써줘요. 의심해 봐야 돼요. 한번 전화를 해보셔야 됩니다. 어느 날 가방을 열었는데 막 꼬깃꼬깃 구겨져 있는 보름 지난 가정통신문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유도 나와. 우유도 나오고 가방에 터져 있고 터질 것 같은 우유 나와요. 네,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말로 표현을 잘 못하는 존재들이니까 어떤 일이 좀 일어나게 될까요? 남자애들은 있잖아요. 억울한 일이 좀 많습니다. 제가 가끔씩 아이한테 야, 너 왜 그랬어? 근데 그냥 한마디 한 건데 갑자기 아들이 선생님 진짜 안 거든요. 뭐가 당황스럽게 막 억울한 표정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이상하게 막 억울해요. 대부분의 많은 어머님들이 잘 모르시는데 생각보다 우리 아들들이 있잖아요. 귀가 잘 안 들려요. 귀가 잘 안 들린다고요? 귀가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저는 이제 TV를 볼 때 TV 볼륨 소리를 한 18에서 19 정도에 맞춰놓고 TV를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 띠동과 여동생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저 오빠 그 귀가 먹으셨어요? 볼륨을 막 이렇게 낮춰요. 그래갖고 이제 10에서 한 11 정도까지 볼륨을 낮추고 이제 TV를 보는데 같은 공간에서 봐도 제 아내나 그리고 제 여동생이나 저희 어머님은 이제 같은 공간에 봐도 이제 소리가 잘 들리나 봐요. 근데 저는 같은 게 들으면은 이상하게 안 들려요. 우리 남편도 그래.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소리가 좀 뭉개져서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해도 젊은 놈이 가는 게 먹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그 연구결과에 의하면은 실제로 남자들은 여성에 비해서 언어 영역의 데시벨을 듣는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언어 영역의 데시벨을 듣는 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소리를 못 듣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소리를 못 듣는 건 아니고 언어 영역의 소리만 못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로 사람의 소리를 못 듣죠. 근데요.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듣나 봐, 남자들이. 관심이 있는 거 다 들려요.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관심이 없는 거는 다 잊어버리고. 맞아. 알려준 건 다 잊어버려요.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들어.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랑 같이 자고 있어요. 남편이랑 나랑 같이 자고 있는데 애가 막 칭얼대면서 깨기 시작하니까 이러면서 깨요. 둘 중에 한 명 일어나야 돼. 누가 일어납니까? 엄마죠. 엄마가 일어나죠. 안 일어나, 잘 자. 아빠들은 그쵸. 깨갖고 이제 애를 케어하면서 이제 옆에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일 때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수명이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같은 위치에서 같은 거리에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안 들리는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들리는 척 하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안 들려요. 그래요? 그럴 수가 정말. 있나? 진짜? 실제로 연구결과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남자의 잠을 깨우는 여성의 잠을 깨우는 소리는 거의 1위가 아이의 울음소리입니다. 근데 남자의 잠을 깨우는 소리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순위권 밖으로 나가요. 그분들 오히려 풀벌레 소리에 잠을 깨는 게 그분들이에요. 벌레를 풀어야겠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건 아니에요. 자기 자동차 경보음 같은 거는 기가 막히게 해결하는 게 또 남자들이에요. 자동차 소리 그렇죠. 기가 막 이렇게 심지어 옆집 자동차 삐요삐요 소리와 내 자동차 삐요삐요 소리를 조금 분간해내고 나가서 해결을 하는 게 이제 남자들이다. 네. 우리가 집에서 아이와도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삐빅삐빅삐 하더니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되게 반갑잖아요. 그렇죠? 아들 왔어. 근데 딱 인사를 하는데 딱 보니까 왠지 쎄한 느낌이 드는 게 얘가 숙제를 안 하고 TV를 볼 것 같은 안 좋은 느낌이 듭니다. 자, 엄마의 쎄한 느낌은 보통 어떻죠? 맞아요.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렇게 보고 경고를 해줍니다. 이렇게 설거지를 하다가 딱 보고 아들 왔어. 너 근데 TV 보기 전에 손 씻고 숙제하고 TV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다시 설거지를 합니다. 그럼 아들 반응이 어때요? 보통 우리 아들들은 대부분 어때요? 대답을 되게 잘해요. 엄마가 뭐라고 말하면 대답을 합니다. 네? 하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서 5초 있다 어떻게 돼요? 띠로링 TV가 켜집니다. 자, 그러고 나면 그쵸. 엄마는 복장이 터지죠. 복장이 터져서 너 엄마 말 듣고도 도대체 왜? 대답도 하고 하고서 이렇게 등짝을 날릴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 아들의 마음을 읽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제가 이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경험이 언제냐면은 어렸을 때 저는 제기차기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제기차기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밖에 비가 되게 많이 와서 제기차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방에서 제기차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방에서 제기차기를 하고 있었고 그때 저 어머님이 와서 뒤에서 되게 나지막히 말씀하셨어요. 하지 마. 하지 마.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기서 비극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하지 마 하면 뇌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지 마 하면 귀로 들어가서 뇌로 들어가지 않고, 귀로 들어가서 입으로 나옵니다. 하지 마. 네? 하지 마. 네?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하죠. 그러고 나면 엄마는 어떻습니까? 화가 잔뜩 나서 오시죠. 너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지? 너 대답했지? 한 번 더 했지? 할 말 있어? 할 말 없는데? 뱃속 깊은 곳에 억울함이 올라온다. 나 엄마 일부러 그런 게 아니거든. 뱃속 깊은 억울한 게 올라올 수 있어요. 자,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귀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이런 오해를 받고선 등짝을 맞는 아들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보면 제가 좀 속상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는 조금 달라지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보고서는 딱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약간 쎄한 느낌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아들 손 씻고 짜짜짜 얘기해봐야 아들 귀에는 잘 안 들린다. 그죠? 뭐 또 어떻게 들려? 이렇게 들릴 겁니다. 난난난난난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릴 거예요. 그 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난난난난 네 하고 끝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시다가 아들이 들어오면 할 얘기가 있다. 그러면은 설거지하다 물을 끄시고 고무장을 벗으세요. 그 다음에 뒤로 돌으셔서 아들의 시선을 뺏는 겁니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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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컬이야. 그럼 아들이 뭐야 엄마 왜 저러지? 그럴 거예요. 볼 때 얼굴을 탁 부여잡으세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들 너 TV 보기 전에 손 씻고 숙제하고 TV 봐라 하고서 정확하게 이렇게 귀로 들어가서 입으로 나오지 않게 이렇게 눈으로 뇌에다 정확하게 해주고 나면 오해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 노하우가 되게 도움이 된다는 평을 많이 받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그 집에 귀 안 들리는 분이 한 분 더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분이 그렇게 마찬가지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프로야구 보고 계세요. 이렇게 프로야구 보고 있을 때 옆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여보 이거 야구 끝나고 나서 은행 후보 부탁해요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남편분이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그죠? 그때 이제 뭐 우리가 막 이렇게 대답도 하고 막 안 해주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세요? 설거지하던 물을 끄시고 고무장갑 벗으시고 누르셔서 여보 쳐다볼 때 얼굴이 보여져 이렇게